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어제 주간 접종했고, 그리고 오늘 야간은 어, 해축이랑 묶어가서 한 주만 건지는데 그쳤습니다. 최근에 사실 좀 정말 불운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 어저께도 NBA가 그 뉴욕하고 브루클린 경기 있죠. 그 아웃타임 거부 1.5% 나온 거 아시죠? 브루클린이 아웃타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서 야투 시도를 한 게 또 들어갔습니다. 가비지 타임에. 그래서 1.5%는 찍혔는데 그것만 아니었어도 수익을 보는 거였단 말이죠. 뉴욕 마인만 들어왔어도. 근데 원래 같았으면 게시글로 또 억울하다 뭐하다 또 올렸을 건데 그냥 저도 지쳤습니다. 그거 보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올렸습니다. 자, 우선은 요즘 좀 NBA가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요즘 정말 뭐 이런 아프타임 거부 프렘, 뭐 연장, 오바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이거 그때 투표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이거 그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우선은 하면 하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이어트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마운자로라고 미고비 좀 상위 버전인데 맞은 지 이제 3개월 차예요. 근데 첫 달, 두 달은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데 두 달 차까지는 좀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고용량이 나왔죠.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7.5 용량을 맞으니까 와 너무 부작용이 강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고 몸도 쑤시고 막 감기 걸린 것 마냥 그래서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선 죄송하고 그러고 이것도 사실 왕성하게 제작이 되려면 프롬프트 막 이런 게 다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에 하던 대로 가고 이거는 압도적인 투표를 받았던 만큼 제가 반드시 어, 꼭 하게끔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스턴하고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퀘타가 GTD죠, 퀘타. 주전 센터로 나오고 있는 퀘타가 GTD 상태입니다. 디트는 주요 자원 결장 이슈가 없어요. 이 경기는 디트의 최근 13연승이라는 압도적인 행보에서 거품론 검증이 좀 될 만한 경기라고 봐요. 문제는 보스턴의 주전 센터 퀘타가 GTD인데 퀘타가 결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하우저 하나만으로는 이 피지컬이 정말 좋은 디트와의 골밑 경쟁에서 압도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퀘타가 있어도 사실 골밑은 디트 우위예요. 근데 퀘타까지 없으면은 더 큰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디트는 최근 전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일정이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 솔직하게 굉장히 쉬운 일정이었습니다. 이 13연승이 막 정말 디트가 압도적인 퍼포먼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근데 사실 약간은 좀 거품기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단 말이죠. 최근 10전 기준으로 유타, 브루클린, 워싱턴, 인디애나 등 올 시즌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팀들만 무려 5번을 상대를 했었습니다. 절반이 최악체 팀 상대였다라는 거. 거기다 나머지 5경기도 다 명분이 뚜렷했는데 필라와의 두 번의 경기 그리고 애틀란타 전, 미러키 전, 시카고 전 등 상대가 주요 자원이 다 결장했던 경기들이었어요. 뭐 필라와의 두 번 맞대결을 다 이겼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번 모두 엠비드, 폴 조지가 다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양 팀의 맞대결 한 번 있었었죠. 보스턴하고 디트로이트. 디트가 둘 다 솔직히 팀이 아트로 굉장히 꼬라 박은 경기였다면 3점도 되게 안 들어갔고 근데 프리드로우가 정말 많이 불렸죠. 양팀 통틀어서 60개 자유투가 60개씩이나 심판이 불렀을 정도로 심판이 정말 시종일관 호루라기를 부른 경기였습니다. 리바운드는 이때도 디트가 그냥 압살을 해버렸고
리바운드 17개 차이. 이거는 사실 진짜 야투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못 이기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턴오버는 디트가 좀 많았고, 주목할 점은 양 팀이 모두 팀 야투가 평균 미만이었다라는 점, 40대 초반을 기록했다라는 점, 3점 역시도 모두 평균 미달이었다라는 점. 근데 페이스가 99였어요, 이 경기는. 직접 맞대결 경기는 페이스 99면은 사실 지금 현대농구에서 정말 빠른 경기는 아니었지만 보스턴 경기 치고는 빠른 편이 빠르게 찍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31.5바가 찍힌 경기였어요. 자, 팀야투 3점 성공을 모두 저조했는데 자유투 많이 불리고 페이스가 그래도 최소한 느리지 않은 경기라서 오바가 찍혔었다라는 점.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양 팀의 슛감이 그 직접 맞대결에서 대놓고 엉망이었고 템포가 절대 느린 경기가 나오지 않았음이 중요합니다. 보스턴은 직접 올랜도 전에 팀 야투 60%, 3점 45%를 기록하면서 138득점을 뽑아낸 팀이에요. 벤치 자원까지도 엄청나게 폭발했던 경기였습니다. 디트가 최근 13연승이나 압도적인 고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오클라호마 마냥 상대를 막 진짜 득점을 봉쇄시키는 그런 경기는 사실 드물었단 말이죠. 디트가 13연승 과정에서 상대팀의 득점을 110점 미만으로 떨궈버린 경기는 멤피스전, 유타전, 브루클린전, 필라전 2번, 총 5번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다 아까도 말씀드린 필라와의 2번의 맞대결은 모두 엔비드 폴 조지가 결장했던 경기였어요. 맥시가 오늘도 이 맥시 독박 농구에서 그냥 올랜도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통가비지로 썰려버렸듯이 엔비드랑 폴 조지가 없으면은 사실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켈리 우브레도 결장 중이죠. 에즈컴도 오늘 결장했죠. 주전 4명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로 지금 필라델피아는 너무나도 지금 필라 얘기를 할 게 아니죠. 어쨌든 이 디트가 최근에 상대들이 다 전력 이탈이 명확했던 팀들만 골라서 상대를 했는데도 실점을 막 크게 억제하는 경기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디트의 최근 엄청난 팀야투 흐름, 어찌됐건 최근 5경기 팀야투 1등 팀이 디트로이트입니다. 직전 경기 대폭발에 이은 홈 연전 잔존 가능성, 이 핫핸드의 잔존 가능성, 직전 경기 팀야투 60%를 찍었다라는 이 경이로운 기록,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전 디트 승의 오바를 볼게요. 그리고 디트 승은 좀 그게 있어요. 명분 동기부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랜차이즈 역사 연승 타이 기록이에요. 프랜차이즈 역사상 디트로이트라는 구단 자체가 지금 연승 타이 기록입니다. 여기서 보스턴을 이기면 신기록 달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기부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마이애미랑 미러키 같은 경우는 노먼 파일은 프로 바블, 위긴스, 요비치, 하케 주니어. 사실 위긴스랑 요비치는 최근에 계속 결장해왔던 애들이고 어찌됐건 하케주 주니어가 지금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케주 주니어의 GTD가 꽤나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미러키는 쿤보가 여전히 결장을 하죠. 미러키는 쿤보가 결장한 이후로 지금 3전 3패입니다. 예전에 그 골스전에 야니사트 쿤보가 휴식 했을 때 한번 이겼었던 적이 있긴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어찌됐건 그건 시즌 초반 얘기였고 지금은 야니사트 투콤보가 부상당해서 2주 부상 끊고 나서는 3전 3패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 3전 3패도 그냥 패배가 아니라 다 대패를 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필라와의 경기는 연장전을 갔지만 필라가 이날 혼자 백투니어가 깔려진 경기이기도 했고 연장에서 가서도 5분 만에 9점 차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경기였단 말이죠. 미러키는 지금 라인업에서 1옵션 역할을 해낼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전 시즌에는 릴라드라도 있었지만 올 시즌에는 다 보조 역할들만 있으니까 NBA에서 승리를 거두기란 매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NBA에서 뭐 슈퍼맥스, 맥스 이런 선수가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농구는
1옵션 선수가 누구냐? KBL도 사실 진짜 좋은 용병 하나만 있으면은 최소한 프로분 갑니다. 최소한 그 정도로 이 농구라는 종목에서 1옵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미러키는 1옵션이 없어요. 사실 한번 그냥 얘네가 지금 라인업에서 라이언 롤린스가 한번 주사위 잘 나와서 막 30 몇 득점 한번, 그리고 쿠즈마가 상대 골밑 약한 팀 상대로 그래도 볼륨 채우는 경기, 아니면 바일즈 터너는 올 시즌 꾸준히 볼륨 못 채우는 선수고, 그 정도입니다. 정말로. AJ 그린은 뭐 아시다시피 야투 시도가 적은 선수라서 많이 넣어봐야 20점 언더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러키는 사실 1옵션 역할을 해줄 선수가 아예 없어요. 그런 상황이. 마이애미는 무려 5연승에 달성을 했습니다. 직전 댈러스전에 106득점밖에 못 내면서 4점 차로밖에 똥줄승을 했던 거는 마이애미가 이거 혼자 백투니어가 깔려져 있었던 경기였던 거 아시죠? 거기다 마이애미가 무려 이 댈러스전에 3점 성공률을 19%, 20%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난조를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마이애미가 지금 홈 연전을 치르는 일정이죠. 직전 경기 댈러스전에도 홈 경기였고 이번에도 홈 경기고 다음 경기 역시도 홈 경기입니다. 홈 연전을 치르는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가 끝나고 이틀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뭐다? 지금 이 GTD로 올라선 3명이 어지간한 복귀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마이애미 지금 상황상 다음날 백투백 예정되어 있으면은 이 GTD 애들이 상대가 야니스 없는 쿤보라서 미러키라서 좀 만만하게 보고 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음 경기에 이틀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이 경기에서 어지간한 복귀 자원이 분명히 속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애미가 이 홈이 완전을 치르는 일정에서 직전 경기 정말 터무니없는 3점 성공률 19%를 기록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다면은 저는 미러키는 지금 쿤보 없는 미러키 상대로는 대승을 해줘야 좀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지금 어찌됐건 아데바요가 지금 결장을 해왔던 시기에서는 계속 공격 리바운드 마이애미가 꼴찌였고 그 기간에 꼴찌였고 제일 리바운드를 못 잡는 팀이었어요. 근데 지금 스포일스트라가 마이애미 아데바요가 복귀한 이후로 카렐 웨어랑 투빅을 지금 뛰고 있죠. 클리블랜드 마냥 에반 모블리랑 자레 앨런 마냥 이렇게 투빅으로 지금 코트를 밟고 있는데 지금 아데바요 복귀하고서 마이애미 리바운드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꼴찌에서 그 정도로 지금 마이애미가 리바운드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러키는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없는 미러키는 1옵션이 없다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 리바운드도 안 되는 팀이에요. 리바운드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일드 터너라는 센터는 그냥 포지션만 센터지 리바운드를 제일 못 따내는 센터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백투백 뛰고 왔던 혼자 백투백 뛰고 왔었던 포털 상대로도 리바운드 9개 따였단 말이죠. 미러키가 3점이 정말 미친듯이 터지는 경기, 오늘 워싱턴 마냥 그런 경기 아니라면 전 비비기 힘들 거라 봅니다. 마이애미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결국에는 지금 사실 얘네가 이거 아데바요랑 카렐웨어 인사이드에 있는 미러키가 인사이드 농구를 한다? 전 3점 시도 대폭 올라갈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브는 오바로 본 거예요. 토론토랑 인디애나 경기는 RJ 베럿이 우선 복귀 가능성이 좀 열려졌고 인디애나는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인디애나가 직전 디트전에 4쿼터를 13점 차로 열세로 시작을 했죠. 3쿼터 끝난 시점에 디트가 13점 차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4쿼터에 인디애나가 되려 8점 차로 4쿼터 한 점으로 이기면서 이게 불행이 찍힌 경기였어요. 우선 굉장히 불행하고 운이 없게도 인디애나의 3점 성공률이 42%를 기록했을 정도로 평소보다 매우 많이 잘 들어간 경기였습니다. 이 3점 성공률 42%를 기록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이 허프하고 제레스 워커였습니다. 허프가 3점을 5개 던졌고 3개를 넣었고 제레스 워커가 6개 던졌고 5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식스맨으로 출전하는 2명이 고점이었고 특히 워커는 이날 개인 야투 80%를 기록, 올 시즌 최다 득점
시즌 하이를 기록하는 경기였습니다. 워커가 올 시즌 평균 3점 성공률이 32%대인데 80% 이상으로 3점을 꽂아 넣었으니 매우 불운한 일이 터진 게 분명하죠. 공격 리바운드는 9개 차이, 총 리바운드 10개 차이로 디트가 골밑을 리바운드를 훨씬 많이 따낸 경기였어요. 압살하는 경기였죠. 저 두 명의 식스맨이 터진 게 오로지 프렌을 찍은 이후의 전부입니다. 전 그 정도로 속단합니다. 토론토랑 인디애나 양 팀의 맞대결이 얼마 전에 있었죠. 야쿠퍼들이 22득점 팀 내 최다득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이날 야쿠퍼들이 자유투를 14개를 얻어서 8개나 튕기면서 넣은 것보다 6개 넣고 8개 튕긴 거죠. 튕긴 게 훨씬 많았음에도 팀 내 최다 득점자였단 말이죠. 제가 저번에 인디애나 경기 영상 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디애나는 지금 5번 자리가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라서 페인트 존 실점 리그 최하위권 팀이죠. 거의 꼴찌 워싱턴이 꼴찌고 꼴찌 2등이 인디애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 팀이 5번 자리가 좋은 선수다. 그러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골밑을 압살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야쿠퍼들한테도 그냥 두들겨 맞았었단 말이죠. 인디애나가 의외로 선전하거나 젖잘싸 그림을 만드는 것은 직전 디트전처럼 깜짝 3점이 터진다거나 깜짝 게임 체인저의 등장입니다. 깜짝 게임 체인저의 등장. 그게 바로 디트전에 나왔었죠. 워커랑 제이어프. 근데 얘네가 또 터질 가능성은 무조건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얘네가 뭐 슬럼프 마냥 듀란트나 돈치치 이런 애들이 막 한 두세 경기 꼬라 박았어. 얘 곧 단등에 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터지는 게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얘네가 왜 식스맨에서 코트를 밟고 있고 왜 올 시즌 평균 3점 성공률이 32%겠습니까? 그쵸? 이날 양 팀의 맞대결에서도 인디애나 홈이었음에도 토론토의 18점 차 압도적인 대승이었습니다. 특히 토론토가 3점 성공률이 23%를 기록했음에도 팀의 아투를 55%를 기록했었거든요. 2점 성공률은 거의 70%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인디애나의 페인트 존을 그야말로 유린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는 인디애나의 라인업 구조상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가 갑자기 센터를 갑자기 영입한다든가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다르겠는데, 지금 이 라인업 구조상 얘는 갑자기 골밑 수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인디애나가 올 시즌 고작 2승만 수확한 팀이죠. 2승. 이 2승은 모두 홈에서 따낸 2승이었고 올 시즌 원정에서 0승 9패로 전패입니다. 거기다 홈에서 평균 득점 116대 원정에서 105대로 11점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심한 팀이란 말이죠. 인디애나가 직전 디트전에 보여줬던 깜짝 대뽀록이 원정 경기에서 평균 득점 105 찍고 있는 원정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은 아주 많이 희박하다는 걸 뜻합니다. 토론토 마인메인으로 썸은 오바 볼게요. 오클라호마랑 미네소타 경기는 오클라호마는 라인업 그대로고 미네소타는 결장 이슈가 아예 없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지금 솔직히 너무 잘하죠. 신앙입니다.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대승을 가장 잘해주고 있는 팀인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나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아슬아슬하게 마인을 실패하거나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경기들, 젖잘싸 이런 게 나오는, 젖잘싸가 아니라 이겼지만 정말 힘겹게 이긴 이런 경기들은 대부분 야투가 정말 꼬라박은 경기들이었다라는 겁니다. 90%는. 그러나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팀 야투 2등, 1등 아까 말씀드렸던 디트로이트고 3년 성공으로 압도적 1등이에요. 오클라호마 야투름까지 이렇게 지금 불꽃 핸드 흐름이라면은, 거기다 여기 오클라호마 홈이다. 물론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각오가 남다를 가능성은 있어요.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본인들 탈락시킨 게 오클라호마였고 직전 경기 연장 접전 끝에 세크라멘토한테 패배했었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매우 높을 가능성 역시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클라호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팀이죠. 오클라호마가 이번 경기도 백투백이 아닌데다가 다음 경기 역시도 백투백이 아니고 다음 경기 역시도 홈 연전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클라호마의 기세와 흐름을 딱히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미네소타는 지금 갑작스럽게 손끝이 식었고 최근 3경기 기준으로
팀 야투 꼴찌에 3등, 3점 성공률 23등으로 둘 다 최하위권으로 야투가 지금 안 들어가서 세크라멘토한테도 진 거고 야투가 안 들어가서 결국에는 안 들어가서 미네소타한테도 1분 30초 남고 7점 차도 결국 역전당해서 진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클 마이너 언더 볼게요. 오클 마이너 언더. 골스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골스는 쿠빈가랑 호포드가 결장을 하고 디그린 GTD입니다. 디그린의 GTD가 좀 중요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휴스턴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팀이라서 디그린 같은 빅맨이 어찌됐건 한 명이라도 결장하면은 이 출혈이 더 여파가 클 거라고 봐요. 이 경기는 분명 불안 요소는 명백합니다. 골스가 올 시즌 홈에서 화력이 꽤나 좋은 팀이고 홈에서 평균 득점 122.1로 정말 높은 편이니까 홈에서 오바를 정말 잘 내는 팀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이 경기는 어멘 탐슨이라는 올 시즌 가장 고평가받고 있는 락다운 디펜더 대인 수비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받는 이 어멘 탐슨이 커리를 매치업해서 어느 정도 수비를 잘 해낸다라는 전제를 깔고 디그린의 복귀 가능성을 꽤나 엿보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특히 휴스턴은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골스와의 7차전 혈전 끝에 아쉽게 탈락을 했었던 팀이죠. 그만큼 양 팀은 전 시즌에 무려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다 합치면 11번이나 맞붙었던 건데요. 이 11번 중에 230점 이상이 나온 경기가 고작 2번이었습니다. 9번이 언더 경기였다는 거예요. 저득점 양상. 양 팀이 평소보다 에너지 레벨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골스는 어쨌든 홈 경기고 상대 듀란트 없는 데다가 홈 연전 일정이다. 그럼 당연히 이거 승점 긁어 모아야 되는 일정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휴스턴은 이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당했던 대상이니까 복수해야 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징크스를 이겨내야 됩니다. 올 시즌 휴스턴이 시즌 성적이 11승 4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 4패를 기록한 팀들이 모두 오클라호마, 디트, 세난, 덴버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세난, 디트 서부에 지금 상위권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들 상대로 모두 졌었죠. 즉 휴스턴이 올 시즌에 강약약간 컬러가 아주 명확하단 말이죠. 전 시즌 덴버 마냥. 그래서 저는 듀란트도 없겠다. 직전 경기도 제가 언더 분석에 휴스턴 경기 언더 분석 아주 푸근하게 들어왔어. 피닉스 전에 골스 승언더 볼게요. 저는 골스 승언더. 자, 드디어 두 경기는 패스입니다. 이 경기 좀 피닉스가 저는 지금 젤런 그린하고 젤런 그린하고 그레이슨 앨런 이 두 명이 저는 이상 옵션 선수라고 봐서 결정하는 게 참 거슬립니다. 세크 경기는 저는 아직까진 모르겠는데 키건 머레이 복귀하고 나서는 확실히 완성도 훨씬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역시 요즘 트렌드는 윙농구라는 게 키건 머레이 복귀하니까 훨씬 경기력이 훨씬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당분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크라멘토 반대 개꾸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지금 키건 머레이 있는 이상 키건 머레이가 복귀하자마자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죠.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이 이렇게 합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